최근 일본 최고 명문대 교수직을 박차고 나온 한 여성이 전 세계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녀가 일본 언론 앞에서 던진 한마디가 온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저는 더 이상 거짓된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일본 최고 엘리트 교수를 이런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을까요? 그 답은 바로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한 통의 이메일로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 최고 명문 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온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나라의 놀라운 진면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카무라 아키코라는 일본 여성입니다. 도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에서 포닥과정을 마친 뒤 일본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립대학교인 게이오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임용된 그야말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죠. 2024년 3월 봄꽃이 피어나는 도쿄의 게이오 대학교 캠퍼스에 아키코가 처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신임 교수로서 첫 출근하는 날이었죠. 그녀는 가슴 한편으로는 설렘을,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감을 느끼며 교수 연구실이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아, 나카무라 선생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넨 것은 교육학과 과장을 맡고 있는 다나카 히로시 교수였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일본 교육학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나카 교수님. 아키코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나카 교수의 다음 말은 그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연구할 때 특정 나라의 논문들은 참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특정 나라라고 하시면 한국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교육학 연구 수준은 우리와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요. 괜히 수준 낮은 자료를 참고했다가 우리 대학의 품격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키코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일본 사회에 한국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그것도 교육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아, 그리고 또 하나. 학생들 앞에서도 될 수 있으면 한국 사례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다나카 교수는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듯 덧붙였습니다. 아키코는 겉으로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첫 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키코는 비교 교육학개론이라는 과목을 맡게 되었는데 이는 세계 각국의 교육 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과목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제도도 다뤄야 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30여 명의 학생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대부분 2학년 학생들이었는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새로운 교수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나카무라 아키코입니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비교 교육학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강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키코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 선진국들의 교육 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그런데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아시아 국가들은 어떤가요? 싱가포르나 한국 같은 나라들 말이에요. 아키코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당부가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문적 양심상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고요. 그때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요즘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하잖아요. 그러자 교실 뒤쪽에서 한 남학생이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거기가 뭐 대단한가요?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이잖아요. 교육도 주입식이고 창의성은 전혀 없고. 맞아요. 한국 애들은 공부만 하고 로봇 같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영어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우리랑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아키코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긴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반박할 말도 찾을 수 없었죠. 한국의 교육제도는 확실히 우리와는 다른 특징이 있긴 합니다만 아키코는 애매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날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키코는 복도에서 우연히 두 교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국제관계학과의 사토 교수와 경제학과의 요시다 교수가 나누는 대화였죠. 사토 선생님, 지난주 하와이 국제학회는 어땠나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교육 세션에서 가장 주목받은 발표가 있었어요. 어떤 발표였습니까?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온 김민수라는 교수의 발표였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AI 시대의 창의적 교육 방법론이라는 주제였는데 참석자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한국에서요? 정말 의외네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어보니 정말 혁신적이더군요. 질의응답 시간에도 각국 교수들이 앞다퉈 질문을 할 정도였어요. 특히 그 교수님의 영어 실력도 원어민 수준이었고요. 아키코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수준 낮은 나라라고 여겨왔는데 국제학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발표가 한국에서 나왔다니요. 그날 밤 아키코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김민수 교수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인 그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교육학 분야 세계 최고 저널에 수십 편의 논문을 게재한 석학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최근 논문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AI 시대의 인간 중심 교육 철학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죠. 아키코는 그 논문을 다운로드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쓰인 논문이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교육에 대한 깊은 철학과 실용적인 방법론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수준 높은 연구가 한국에서 나오다니. 아키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그녀는 용기를 내어 김민수 교수에게 이메일을 써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교수님. 저는 일본 게이오 대학교 교육학과의 나카무라 아키코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최근 논문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교육 철학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아키코는 답장이 올지 의문스러웠습니다. 바쁜 석학이 일본의 무명 신임 교수에게 답장을 할 리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아키코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먼저 제 논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의 교육학 연구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기쁩니다. 언제든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화상회의를 통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키코는 김민수 교수의 따뜻하고 정중한 답장에 감동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일본의 교육학 연구에도 관심이 있다고 한 것이었죠. 지금까지 일본에서 만난 교수들 중 한국 연구에 관심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며칠 후 아키코는 학과 교수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대학의 전통적인 관례였죠. 술이 몇 잔 돌자 교수들의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요즘 한류가 어쩐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다나카 교수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른 교수가 혀를 찼습니다. 화장하고 다니는 게 정상인가요? 남자답지 못해요. 그리고 한국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형수술에 중독되어 있고 모두 똑같이 생겼어요. 아키코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를 문화 전체에 대한 비하로 확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때 아키코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민수 교수로부터였습니다. 아키코 선생님, 오늘 도쿄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예정된 화상회의 시간 변경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아키코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주위에서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 온갖 나쁜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 교수는 자신을 이렇게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 대조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키코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한국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인식이 정확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편견이었을까? 다음 날 저녁, 아키코는 김민수 교수와 첫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김민수 교수는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키코 교수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민수 교수의 첫 인사는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영어도 완벽했고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일본의 교육 전문가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요. 대화가 시작되자 아키코는 김민수 교수의 깊이 있는 교육 철학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학생들이 서로 도우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쟁이 불가피하지 않나요? 아키코가 물었습니다. 물론 경쟁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경쟁이 다른 사람을 짓밟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끌어올리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함께 가야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김민수 교수의 말은 아키코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생각해온 교육관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보고 싶은데요. 아키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한국의 교육이 어떤지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 교수의 흔쾌한 대답에 아키코는 감동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후 아키코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향 오사카에 혼자 살고 계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이었죠. 어머니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키코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계신데 상태가 좋지 않아.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아키코는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사카로 가고 싶었지만 그날은 중요한 학과 회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녀는 다나카 교수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셔서 급히 오사카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개인적인 일로 학과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회의는 이미 예정된 것이고요. 주말에 다녀오시면 되지 않나요? 아키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요. 하지만 교수님, 아버지의 상태가 병원에서 알아서 처치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당장 가본들 바뀔 것도 없고요. 신임 교수로서 책임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키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가족보다 일이 우선이라는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키코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수 교수로부터 메시지였습니다. 아키코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 예정된 화상 미팅을 다음 주로 미뤄도 될까요?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아키코는 김민수 교수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지만 학과 회의 때문에 바로 갈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자 김민수 교수로부터 즉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키코 선생님, 지금 아버님이 위험하신 상황인데 회의가 뭐가 중요합니까? 당장 오사카로 가셔야죠. 하지만 학과에서 허락하지 않아서요. 학과요? 가족이 아프신데 학과가 뭐가 중요합니까? 선생님, 지금 당장 오사카행 기차표를 예약하세요. 학과 일은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요. 김민수 교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키코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국 사람인 그가 일본의 동료 교수들보다 자신을 더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무슨 민폐 말씀이세요?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빨리 가시고 아버님께서 빨리 회복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키코는 결국 학과 회의를 빠지고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지만 며칠간 병원에서 간병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김민수 교수는 계속해서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메시지들이었죠. 오늘 아버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병원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실 텐데 선생님도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간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몸보신할 수 있는 음식 드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키코는 이런 메시지들을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동료들조차 무관심했는데 한국의 교수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민수 교수가 갑자기 인천공항에서 오사카로 가는 항공편 이코노미 클래스 티켓을 이메일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아키코 선생님, 제가 주말에 오사카로 갈 일이 있어서 혹시 필요하시면 함께 가시죠. 아버님께도 인사드리고 싶고 혹시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아키코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교수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너무 큰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민폐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저도 오사카 구경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김민수 교수는 정말로 오사카까지 날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만난 아키코는 너무 감동해서 울 뻔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괜찮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에는 어려운 일은 나눠서 하고 기쁜 일은 함께 나눈다는 말이 있어요. 김민수 교수는 아키코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아키코 선생님의 동료 김민수입니다. 아버님께서 편찮으시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 왔습니다.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키코의 아버지는 김민수 교수의 정중한 인사에 감동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와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딸이 평소에 교수님 이야기를 자주 하더니 이제 이해가 되네요. 김민수 교수는 병원에서 나온 후 아키코에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근처에 숙소를 잡았는데 함께 저녁을 드실까요? 오사카까지 왔는데 혼자 먹기는 아쉬우니까요. 아키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는데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폐요? 전혀요. 오히려 제가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어 기쁜데요. 그리고 선생님이 간병하시느라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셨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김민수 교수의 진심 어린 배려에 아키코는 결국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는 오사카의 유명한 한국 음식점을 미리 알아봐서 예약까지 해놨더라고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몸에 좋은 삼계탕을 주문했습니다. 간병하시느라 고생하셨으니 보양하세요. 식당에서 김민수 교수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키코는 한국 문화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마음의 연결 같은 거죠. 정이요? 네. 가족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가족처럼 생각하고 돌보는 마음이에요.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마음에서 나온 거고요. 아키코는 정이라는 개념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다 보니 이런 깊은 유대감을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교수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이 많은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김민수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실제로 경험해보지도 않고 만들어지는 선입견들이요. 사실 한국 사람들도 일본에 대해 비슷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닐까요? 그날 밤, 아키코는 호텔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특히 김민수 교수를 통해 본 한국인의 따뜻함과 배려심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민수 교수는 도쿄로 돌아가는 아키코와 함께 비행기를 탔습니다. 기내에서 그는 아키코에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겨울 방학 때 시간이 되시면 한국에 한번 오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교육 현장도 보시고 우리 문화도 체험해 보시고요. 아키코는 마음이 움직였지만 망설였습니다. 정말 가고 싶지만 학과에서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이라고 하면 더욱요. 학과요? 학문적 교류인데 왜 문제가 될까요? 오히려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김민수 교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키코는 일본 학계의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도쿄로 돌아온 후 아키코는 다나카 교수에게 보고했습니다. 교수님, 아버지 간병 기간 동안 한국의 김민수 교수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다나카 교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한국 교수가요? 나카무라 선생님, 혹시 그쪽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학과 이미지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학문적 교류인데요. 학문적 교류라고 해도 상대를 가려야 합니다. 한국과의 교류는 글쎄요. 우리 대학 차원에서 권장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아키코는 다시 한번 일본 학계의 편견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김민수 교수를 통해 본 한국의 진면목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아키코는 김민수 교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겨울 방학에 한국에 가는 것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싶어요.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김민수 교수의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정말요? 너무 기쁩니다. 제가 최고의 일정을 준비해 드릴게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12월 말, 아키코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김민수 교수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죠. 아키코 선생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에서 나오면서 아키코가 처음 느낀 것은 한국의 인프라 수준이었습니다. 공항부터 매우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선진적이네요. 일본보다도 더 체계적인 것 같아요. 한국도 많이 발전했죠. 특히 I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김민수 교수는 아키코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였는데 생각보다 훨씬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에 아키코는 놀랐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며칠 머물러 가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때 김민수 교수의 아내 이윤영 씨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신 아키코 선생님이시죠? 남편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환영합니다. 은영 씨는 정말 따뜻하게 아키코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녀 역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유창한 일본어로 아키코와 대화를 나눴죠. 선생님, 여행 오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일단 짐 정리하시고 쉬세요. 저녁은 제가 한국 요리로 준비할게요. 아키코가 안내받은 방에 들어가자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에는 일본어로 된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일본식 차 세트까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김민수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요.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불편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키코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외국인을 위해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식탁에는 정말 푸짐한 한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들이 가득했죠. 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다니. 별거 아니에요. 손님이 오시면 정성껏 대접하는 게 우리 문화거든요. 은영 씨가 직접 김치찌개를 떠서 아키코의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국 음식이 입에 맞으실까 걱정이에요.
아키코는 조심스럽게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퍼지자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어떤가요? 너무 매워요?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아키코는 왜 눈물이 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음식 맛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이 따뜻한 가정에서 받는 환대와 배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무너지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것 같았거든요. 아키코 선생님, 괜찮으세요? 김민수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친구잖아요. 친구 사이의 자격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날 밤 아키코는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선입견이 하루 만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지금까지 일본에서 들어왔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편향되고 왜곡된 것인지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민수 교수는 아키코에게 한국의 교육 현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중 하나예요.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을 하고 있죠. 교실에 들어가 보니 아키코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모둠을 이뤄서 토론을 하고 있었고 교사는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일본에서 알려진 한국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맞아요. 한국도 교육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변화하고 있는 중이죠. 한 학생이 유창한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아키코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학생들 영어 실력이 정말 뛰어나네요. 한국은 영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 실용적인 의사소통 중심으로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민수 교수는 아키코를 교직원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점심 드셔보세요. 한국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직접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당에서 만난 한국 교사들은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오신 선생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일본의 교육은 어떤가요? 저희도 일본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어요. 서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키코는 이런 반응에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교육을 무시하는 분위기였는데 한국 교사들은 오히려 일본 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민수 교수 부부는 아키코를 서울의 유명한 맛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골목의 작은 식당이었죠.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말 맛있어요. 식당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어머, 교수님. 오랜만이네요. 이분은 누구세요? 일본에서 온 친구예요. 한국 음식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일본에서요? 어머나 환영해요. 우리가 제일 맛있는 걸로 대접해드릴게요. 사장님은 특별히 신경 써서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여러 가지 반찬을 더 가져다 주기도 했죠. 사장님이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아키코가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손님을 특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우리 음식을 좋아해 주시면 더욱 기뻐하죠. 아키코는 이런 따뜻한 환대에 계속 감동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따뜻함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아키코는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교도 방문하고 문화유적지도 둘러보고 시장에서 장보기도 해봤죠. 그런데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손님이라고 하면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가요?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김민수 교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치와 개인은 다른 문제예요. 물론 역사적인 아픈 기억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개인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한국 체류 마지막 날, 김민수 교수는 아키코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국에서 더 오래 연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서울대에서 일본학과 교수를 모집하고 있는데 선생님 같은 분이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키코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어는 배우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해요.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르치려는 마음 말이에요. 아키코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너무나 의미 있었고 여기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일본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알아요.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답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키코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진정한 교육에 대한 열정을 보면서 자신이 추구해야 할 교육의 방향을 찾은 것 같았어요. 도쿄로 돌아온 아키코는 학과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동료 교수들의 차가운 관계, 학생들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나카무라 선생님, 한국은 어땠나요? 다나카 교수가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요? 교육 시스템도 훌륭하고 사람들도 정말 따뜻했어요. 특히 교육에 대한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혹시 너무 호의적으로 본 것은 아닌가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손님에게는 친절하다고 하더군요. 속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아키코는 이런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하는데도 편견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죠. 수업 시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키코가 한국의 교육 사례를 소개하자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요즘 한류가 어쩐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다나카 교수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른 교수가 혀를 찼습니다. 화장하고 다니는 게 정상인가요? 남자답지 못해요. 그리고 한국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형수술에 중독되어 있고 모두 똑같이 생겼어요. 아키코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를 문화 전체에 대한 비하로 확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때 아키코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민수 교수로부터였습니다. 아키코 선생님, 오늘 도쿄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예정된 화상회의 시간 변경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아키코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주위에서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 온갖 나쁜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 교수는 자신을 이렇게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 대조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키코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한국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인식이 정확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편견이었을까? 다음 날 저녁, 아키코는 김민수 교수와 첫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김민수 교수는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키코 교수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민수 교수의 첫 인사는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영어도 완벽했고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일본의 교육 전문가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요. 대화가 시작되자 아키코는 김민수 교수의 깊이 있는 교육 철학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학생들이 서로 도우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쟁이 불가피하지 않나요? 아키코가 물었습니다.
물론 경쟁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경쟁이 다른 사람을 짓밟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끌어올리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함께 가야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김민수 교수의 말은 아키코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생각해온 교육관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보고 싶은데요. 아키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한국의 교육이 어떤지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 교수의 흔쾌한 대답에 아키코는 감동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후 아키코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향 오사카에 혼자 살고 계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이었죠. 어머니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키코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계신데 상태가 좋지 않아.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아키코는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사카로 가고 싶었지만 그날은 중요한 학과 회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녀는 다나카 교수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셔서 급히 오사카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개인적인 일로 학과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회의는 이미 예정된 것이고요. 주말에 다녀오시면 되지 않나요? 아키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요. 하지만 교수님, 아버지의 상태가 병원에서 알아서 처치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당장 가본들 바뀔 것도 없고요. 신임 교수로서 책임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키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가족보다 일이 우선이라는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키코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수 교수로부터 메시지였습니다. 아키코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 예정된 화상 미팅을 다음 주로 미뤄도 될까요?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아키코는 김민수 교수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지만 학과 회의 때문에 바로 갈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자 김민수 교수로부터 즉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키코 선생님, 지금 아버님이 위험하신 상황인데 회의가 뭐가 중요합니까? 당장 오사카로 가셔야죠. 하지만 학과에서 허락하지 않아서요. 학과요? 가족이 아프신데 학과가 뭐가 중요합니까? 선생님, 지금 당장 오사카행 기차표를 예약하세요. 학과 일은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요. 김민수 교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키코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국 사람인 그가 일본의 동료 교수들보다 자신을 더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무슨 민폐 말씀이세요?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빨리 가시고 아버님께서 빨리 회복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키코는 결국 학과 회의를 빠지고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지만 며칠간 병원에서 간병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김민수 교수는 계속해서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메시지들이었죠. 오늘 아버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병원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실 텐데 선생님도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간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몸보신할 수 있는 음식 드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키코는 이런 메시지들을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동료들조차 무관심했는데 한국의 교수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민수 교수가 갑자기 인천공항에서 오사카로 가는 항공편 이코노미 클래스 티켓을 이메일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아키코 선생님, 제가 주말에 오사카로 갈 일이 있어서 혹시 필요하시면 함께 가시죠. 아버님께도 인사드리고 싶고 혹시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아키코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교수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너무 큰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민폐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저도 오사카 구경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김민수 교수는 정말로 오사카까지 날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만난 아키코는 너무 감동해서 울 뻔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괜찮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에는 어려운 일은 나눠서 하고 기쁜 일은 함께 나눈다는 말이 있어요. 김민수 교수는 아키코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아키코 선생님의 동료 김민수입니다. 아버님께서 편찮으시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 왔습니다.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키코의 아버지는 김민수 교수의 정중한 인사에 감동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와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딸이 평소에 교수님 이야기를 자주 하더니 이제 이해가 되네요. 김민수 교수는 병원에서 나온 후 아키코에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근처에 숙소를 잡았는데 함께 저녁을 드실까요? 오사카까지 왔는데 혼자 먹기는 아쉬우니까요. 아키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는데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폐요? 전혀요. 오히려 제가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어 기쁜데요. 그리고 선생님이 간병하시느라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셨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김민수 교수의 진심 어린 배려에 아키코는 결국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는 오사카의 유명한 한국 음식점을 미리 알아봐서 예약까지 해놨더라고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몸에 좋은 삼계탕을 주문했습니다. 간병하시느라 고생하셨으니 보양하세요. 식당에서 김민수 교수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키코는 한국 문화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마음의 연결 같은 거죠. 정이요? 네. 가족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가족처럼 생각하고 돌보는 마음이에요.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마음에서 나온 거고요. 아키코는 정이라는 개념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다 보니 이런 깊은 유대감을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교수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이 많은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김민수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실제로 경험해보지도 않고 만들어지는 선입견들이요. 사실 한국 사람들도 일본에 대해 비슷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닐까요? 그날 밤, 아키코는 호텔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특히 김민수 교수를 통해 본 한국인의 따뜻함과 배려심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민수 교수는 도쿄로 돌아가는 아키코와 함께 비행기를 탔습니다. 기내에서 그는 아키코에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겨울 방학 때 시간이 되시면 한국에 한번 오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교육 현장도 보시고 우리 문화도 체험해 보시고요. 아키코는 마음이 움직였지만 망설였습니다. 정말 가고 싶지만 학과에서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이라고 하면 더욱요. 학과요? 학문적 교류인데 왜 문제가 될까요? 오히려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김민수 교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키코는 일본 학계의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도쿄로 돌아온 후 아키코는 다나카 교수에게 보고했습니다. 교수님, 아버지 간병 기간 동안 한국의 김민수 교수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다나카 교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한국 교수가요? 나카무라 선생님, 혹시 그쪽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학과 이미지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학문적 교류인데요. 학문적 교류라고 해도 상대를 가려야 합니다.
한국과의 교류는 글쎄요. 우리 대학 차원에서 권장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아키코는 다시 한번 일본 학계의 편견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김민수 교수를 통해 본 한국의 진면목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아키코는 김민수 교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겨울 방학에 한국에 가는 것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싶어요.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김민수 교수의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정말요? 너무 기쁩니다. 제가 최고의 일정을 준비해드릴게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12월 말, 아키코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김민수 교수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죠. 아키코 선생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에서 나오면서 아키코가 처음 느낀 것은 한국의 인프라 수준이었습니다. 공항부터 매우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선진적이네요. 일본보다도 더 체계적인 것 같아요. 한국도 많이 발전했죠. 특히 I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김민수 교수는 아키코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였는데 생각보다 훨씬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에 아키코는 놀랐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며칠 머물러 가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때 김민수 교수의 아내 이윤영 씨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신 아키코 선생님이시죠? 남편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환영합니다. 은영 씨는 정말 따뜻하게 아키코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녀 역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유창한 일본어로 아키코와 대화를 나눴죠. 선생님, 여행 오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일단 짐 정리하시고 쉬세요. 저녁은 제가 한국 요리로 준비할게요. 아키코가 안내받은 방에 들어가자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에는 일본어로 된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일본식 차 세트까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김민수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요.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불편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키코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외국인을 위해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식탁에는 정말 푸짐한 한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들이 가득했죠. 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다니. 별거 아니에요. 손님이 오시면 정성껏 대접하는 게 우리 문화거든요. 은영 씨가 직접 김치찌개를 떠서 아키코의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국 음식이 입에 맞으실까 걱정이에요. 아키코는 조심스럽게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퍼지자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어떤가요? 너무 매워요?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아키코는 왜 눈물이 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음식 맛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이 따뜻한 가정에서 받는 환대와 배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무너지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것 같았거든요. 아키코 선생님, 괜찮으세요? 김민수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친구잖아요. 친구 사이의 자격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날 밤 아키코는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선입견이 하루 만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지금까지 일본에서 들어왔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편향되고 왜곡된 것인지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민수 교수는 아키코에게 한국의 교육 현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중 하나예요.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을 하고 있죠. 교실에 들어가 보니 아키코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모둠을 이뤄서 토론을 하고 있었고 교사는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일본에서 알려진 한국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맞아요. 한국도 교육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변화하고 있는 중이죠. 한 학생이 유창한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아키코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학생들 영어 실력이 정말 뛰어나네요. 한국은 영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 실용적인 의사소통 중심으로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민수 교수는 아키코를 교직원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점심 드셔보세요. 한국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직접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당에서 만난 한국 교사들은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오신 선생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일본의 교육은 어떤가요? 저희도 일본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어요. 서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키코는 이런 반응에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교육을 무시하는 분위기였는데 한국 교사들은 오히려 일본 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민수 교수 부부는 아키코를 서울의 유명한 맛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골목의 작은 식당이었죠.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말 맛있어요. 식당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어머, 교수님. 오랜만이네요. 이분은 누구세요? 일본에서 온 친구예요. 한국 음식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일본에서요? 어머나 환영해요. 우리가 제일 맛있는 걸로 대접해드릴게요. 사장님은 특별히 신경 써서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여러 가지 반찬을 더 가져다 주기도 했죠. 사장님이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아키코가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손님을 특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우리 음식을 좋아해 주시면 더욱 기뻐하죠. 아키코는 이런 따뜻한 환대에 계속 감동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따뜻함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아키코는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교도 방문하고 문화유적지도 둘러보고 시장에서 장보기도 해봤죠. 그런데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손님이라고 하면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가요?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김민수 교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치와 개인은 다른 문제예요. 물론 역사적인 아픈 기억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개인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한국 체류 마지막 날, 김민수 교수는 아키코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국에서 더 오래 연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서울대에서 일본학과 교수를 모집하고 있는데 선생님 같은 분이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키코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어는 배우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해요.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르치려는 마음 말이에요. 아키코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너무나 의미 있었고 여기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일본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알아요. 충분히 고민해보세요. 답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키코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진정한 교육에 대한 열정을 보면서 자신이 추구해야 할 교육의 방향을 찾은 것 같았어요. 도쿄로 돌아온 아키코는 학과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동료 교수들의 차가운 관계,
학생들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나카무라 선생님, 한국은 어땠나요? 다나카 교수가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요? 교육 시스템도 훌륭하고 사람들도 정말 따뜻했어요. 특히 교육에 대한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혹시 너무 호의적으로 본 것은 아닌가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손님에게는 친절하다고 하더군요. 속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아키코는 이런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하는데도 편견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죠. 수업 시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키코가 한국의 교육 사례를 소개하자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일본에서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양국 간의 교육 교류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아키코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을 찾아서 -한 일본인 교수의 한국 정착기라는 제목이었죠. 이 책은 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았어요. 책 출간 기념회에서 아키코는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을 찬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진정한 교육은 바로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2년째 되는 해, 아키코는 서울대학교에서 올해의 우수교수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해졌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거든요. 시상식에서 아키코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한국의 모든 분들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특히 김민수 교수님과 제 소중한 학생들에게 감사드려요. 청중석에서 김민수 교수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키코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전설이 되어 양국의 교육계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찾아 떠난 한 교수의 용감한 선택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3년째 되는 어느 봄날, 아키코는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마음을 말이죠. 아키코 선생님. 뒤에서 학생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새로 온 일본 교환학생도 함께요. 아키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좋아요. 같이 가요. 점심 식당에서 아키코는 새로 온 일본 교환학생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저 아키코 선생님 책 읽고 한국에 오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한국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하기 바라요. 그 학생은 며칠 후 아키코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한국 학생들이 저에게 너무 잘해줘요. 일본어도 가르쳐 달라고 하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진짜 궁금해하고. 어때요? 한국이? 완전히 달라요. 일본에서 들었던 것과는. 여기 사람들 정말 따뜻해요. 아키코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결심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니요. 그날 저녁, 아키코는 김민수 교수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죠. 아키코 선생님, 3년 전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가 기억나네요. 그때는 정말 어색해 하셨는데. 은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김치찌개 드시고 우시던 모습도 기억나고요. 김민수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지금은 이곳이 완전히 제 집 같아요. 선생님이 한국에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학생들도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고요. 아키코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을 느낄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여전히 선생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아키코의 영향으로 한일 간의 교육 교류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일본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학생들도 일본에 가서 공부하게 되었죠. 4년째 되는 해, 아키코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유네스코에서 교육을 통한 국제이해 증진 프로젝트의 아시아 지역 책임자로 일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키코 선생님의 경험과 철학이 꼭 필요합니다.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교육 교류를 만들어주세요. 하지만 아키코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생활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김민수 교수에게 상담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네스코 일도 의미 있지만 여기서의 생활도 소중해요. 아키코 선생님, 그건 선생님이 결정하셔야 할 문제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선생님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항상 가족이라는 것 말이에요. 결국 아키코는 유네스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에서는 겸직을 허용해서 여전히 일주일에 이틀은 강의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죠. 유네스코에서 일하게 된 아키코는 더욱 큰 무대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교육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서로의 편견을 해소하고 진정한 이해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갔죠. 어느 날 아키코는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교육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편견 없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청중석에는 일본에서 온 교육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게이오 대학교의 다나카 교수도 포함되어 있었죠. 연설이 끝나고 다나카 교수가 아키코를 찾아왔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아니, 아키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아키코는 반가우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연설을 들으니 제가 많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나카 교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아키코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한국에 대한 편견 말입니다. 선생님이 떠난 후에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직접 한국을 방문해 봤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선생님이 옳았습니다. 아키코는 감동했습니다. 편견은 언젠가 깨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거든요. 교수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깨닫게 되신 게 다행이에요. 그날 밤 다나카 교수는 아키코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게이오 대학교에서도 한국과의 교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키코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키코가 떠난 게이오 대학교에서도 한국과의 교육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키코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변화였죠. 5년째 되는 해, 아키코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인이 된 것이죠. 그날 저녁 김민수 교수 가족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아키코 언니 축하해요. 김민수 교수의 딸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지연이는 아키코를 진짜 언니처럼 따랐어요. 고마워, 지연아. 언니, 저도 나중에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언니처럼 두 나라를 잇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아키코는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요. 파티가 끝나고 아키코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5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지금의 평온함을 비교해봤죠. 정말 잘 선택했구나. 아키코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일본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아키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의 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한국과의 교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키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요즘 자주 왔거든요.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6년째가 되었을 때
아키코에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한일 교육 교류 공로상을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받아도 될까요? 아키코가 김민수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받으셔야죠. 선생님이 이룬 성과를 인정받는 거잖아요. 시상식장에서 아키코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한국의 모든 분들, 그리고 편견을 깨고 진실을 받아들인 일본의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청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6년 전 일본을 떠날 때 후회는 없으셨나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왜 더 빨리 용기를 내지 못했는지 아쉬웠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교육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에 힘쓸 예정입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로 이런 움직임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해 말, 아키코는 자신의 두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다라는 제목이었죠. 이 책에는 지난 6년간의 경험과 깨달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책 서문에 아키코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편견을 깨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이 책 역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소개되었습니다. 7년째 되는 봄, 아키코는 서울대학교에서 정년까지 일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제 진짜 고향이 되었어요. 여기서 계속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7년간의 한국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키코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된 시간이었어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이 아키코를 위한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아키코 교수님,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교수님 덕분에 저희도 일본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교수님이 우리 대학의 자랑이에요. 학생들의 진심 어린 말들에 아키코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김민수 교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키코 선생님, 7년 전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네, 기억해요. 이제 찾으셨나요? 아키코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찾았어요. 진짜 교육은 바로 이거예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마음,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 그리고 편견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말이에요. 파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나 아키코의 이야기는 이제 교육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찾아 떠난 한 교수의 용기 있는 선택이 두 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교육 교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죠. 아키코는 지금도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유네스코에서 국제교육 교류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가 만든 편견 없는 교육 네트워크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가끔 서울 시내를 걸으며 아키코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이죠. 한강변을 걸으며 아키코는 중얼거립니다. 고마워요, 한국. 제게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진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제 완전히 한국인이 된 아키코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사실 아키코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진실과 사랑을 선택한 한 인간의 이야기이자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언입니다. 그녀가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 느꼈던 따뜻함과 배려, 김민수 교수 가족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아키코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아키코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교육자들이 편견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아키코가 꿈꾸던 진정한 교육의 결실이 아닐까요? 한국에서 찾은 진정한 교육의 의미,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아키코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아키코는 한국에 정착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녀의 한국어는 원어민 수준이 되었고 한국 문화에도 완전히 적응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어요. 아키코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 순간들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영향으로 한일 간의 교육 교류는 전에 없이 활발해졌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양국을 오가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있고 교수진들의 공동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키코의 용기에 감화받아 비슷한 선택을 하는 교육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찾아 떠나는 용기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변화들을 보며 아키코는 확신합니다. 교육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성취나 발전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열린 정신, 그리고 진심으로 함께 성장하려는 아름다운 의지 말이에요. 아키코 교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이자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에서 진실과 사랑을 선택한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앞으로도 아키코 교수 같은 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서 세계 곳곳에서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이해와 소통의 다리를 놓아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변화의 주체가 되어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교육은, 진정한 성장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키코 교수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키코 교수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편견을 깨고 진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